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휩쓴 AI 열풍으로 HBM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면서 관련주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이제 HBM 관련돼 있는 흐름들을 좀 따져보자면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게 조금 이제 납품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빠르면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HBM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흐름들을 받기 시작했고 그 흐름들이 이번 달 초에 시작을 해서 지금 TFE라는 종목들이 시장들을 주도를 하고 섹터들을 주도하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 흐름들 때문에 우리 HBM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줬다. 그 흐름들이 현재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M 관련주들의 상승 속에서 TFE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 후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시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TFE가 움직이게 된 그리고 TFE가 이 HBM 관련된 뉴스에서 움직이게 된 계기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이 삼성전자와 TFE가 HBM3를 개발하기 시작했었을 때 바로 초창기 멤버가 바로 이제 TFE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그리고 TFE는 좀 엮여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간접적인 수혜주들보다는 비교적 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왔었던 폭들을 유지를 해주고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버텨주는 힘이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는 수급도 없었고 그다음에 올라왔었을 때 이 추세를 좀 잘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의 결과들이 이제 조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에서 HBM 비중 증가와 그다음에 생산 능력 확대에 대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기대감은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탈하는 수급이 없는 가정하에는 우리 TFE가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들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TFE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TFE라는 종목이 흐름들을 유지를 했었을 때 이 흐름이 깨지지 않아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3만 원짜리다. 자,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3만 원짜리를 이탈한다면 3만 원짜리 밑으로 빠진다면 TFE의 단기적인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조금 무너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 출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내려왔었을 때 3만 원짜리를 밑에 이탈했었을 때에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시고 그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짜리 이탈했었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러한 포지션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FE에 대한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 AI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만나본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인데요. 정부 역시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관련주들이 다시 들썩이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 AI 관련주들은 정말 2023년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I,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다른 섹터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사실 뭐 2차 전지가 어떻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가 어떻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물건들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을 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로봇,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단순 휴대폰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만 보더라도 로봇과 그다음에 AI는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인기도 많고 그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빠르게 접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더 다양한 투자와 더 다양한 정책들을 보여줌으로써 AI 관련주들의 성장을 조금 더 도와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 호재가 이어지면서 대표주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주가 역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반기 급등 이후에는 다소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주가가 상반기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우리 이제 처음에 HBM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한번 얘기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네. 우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IP 기술 업체입니다. 자, 이것들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 우리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기술들을 결합을 하려면 해당 기술들이 좀 필요해요. 바로 이 기술들이 우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온다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뼈대 역할을 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약간 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AI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데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업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우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기술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2023년도 또 초반기 때 굉장히 또 인기도 많았었고요. 그때 당시에 또 상장한 지 6개월밖에 채 안 됐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매물대들이 없었어서 굉장히 또 비교적으로 쉽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하고 나서 처음 만나는 매물대다 보니까 사람들의 투자 심리도 비교적으로 위축되기 좀 쉬웠던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필기하시면 됩니다. 17,500원부터 22,500원까지 박스권이 생겼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매매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17,500원짜리의 기회를 본다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향들을 잡는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기하셨길 바라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AI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분석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에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아이폰 관련주에도 투자자들의 이목에 쏠렸습니다. 그동안 아이폰 15 출시 기대감을 모았던 관련주들이 중국에서 일명 아이폰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유가 뭐고 또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일단 아이폰 이슈부터 간단하게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에서 아이폰 이제 공무원들이 쓰지 못하게 한다. 즉 아이폰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해외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제품들을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거를 전국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아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박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해소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악재는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은 미중 갈등입니다. 네. 미중 갈등 자체가 풀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의 약간 악재들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애플에서 선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인도를 겨냥한 무언가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마케팅부터 그다음에 판매량을 좀 올리기 위한 대책들을 인도 쪽으로 많이 마련을 하고 있어요. 인도 쪽에는 중산층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중산층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아이폰, 즉 이제 휴대폰들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소비자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애플에서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아이폰 관련주는 앞으로 조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이폰 15가 가격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 아이폰 15부터 무언가 진행되는 서비스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안 되는데 저 휴대폰은 돼 라는 얘기들을 듣게 된다면 구매 욕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계속 뉴스들이 나올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의 반등 속에서 특히 덕산 네오룩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더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전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이제 흐름들을 조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 OLED 관련돼 있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지금 아이폰 관련주, 휴대폰 부품 관련돼 있는 종목들과도 자주 엮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땠냐를 본다면 오늘 OLED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또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산 네오룩스가 올라오게 되면서 이번 아이폰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흐름들을 좀 강하게 유지해준 느낌들이 들지 않나 싶은 상황이고요. 사실 차트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또 재밌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 중에서는 우리 덕산 네오룩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 라인을 잡아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박스란 주가가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가지 않고 일정 가격대를 유지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이 자리를 잡아줬는데 최근에
흐름들을 보자면 이 자리를 자꾸 뚫으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폭으로 위쪽에 있는 저항 자리를 뚫어주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만 원짜리의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어준다면 우리가 또 많이 올라가면서 자주 보는 그런 자리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추세 전환 되기 전에 집중해야 될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5만 원 돌파할 때 대응도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추세 전환에 나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니까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지훈 대표님의 의견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